예, 최주왕입니다. 아유, 생각보다 많이 오셨습니다. 이 저녁 7시에 저녁 식사들을 하셨나 모르겠네. 참 대한민국 국민들 대단하십니다. 그죠? 이 밤늦은 시간까지 모여서 이렇게 얘기도 듣고. 예, 오늘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할 얘기는 물의 비밀, 그 진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해 주셨는데, 책을 한 권 작년 8월달, 8월쯤 출판을 했었는데, 물의 나라, 오늘 세 권 가져왔습니다. 열심히 들으시는 분이나 또 나중에 좋은 질문 하시는 분 딱 선택적으로 다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순서는 물과 건강 얼마나 관계가 있을까. 다들 다 중요하다. 몸의 70%가 물이니까 중요하다고 알고는 계시는데, 만약 이게 좀 어둡거든 프린트물로 활용해 주시고요. 예. 그러나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좋은 물이란 무엇인가? 건강에 좋은 물이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이게 합의된 그 학자들 간에 의사들, 생리학자들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또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명한 물 소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물을 잘 먹어가지고 건강하게 살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얘기. 그리고 여러분들 질문하실 께서 질문하고 답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시키겠습니다. 이게 사진이 이 섭다리죠. 섭다리. 이게 제 고향 사진입니다. 제가 경북 고령이 고향인데 이렇게 섭다리라고 하죠. 이게 인상적인 게 제 생각에 이때 물이 맑았습니다. 맑아서 그냥 입으로 후루룩 언어들이 막 뛰어놀고 3년? 75년도쯤 사진인데, 그리고 여기 동네 여기를 보면 이제 민둥산이 민둥산.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나무가 울창합니다. 그다음에 집들을 보면 여기 슬레이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초가집도 있고, 슬레이트 지붕이 많고, 새마을 운동 한참 하고 할 때죠. 그리고 저한테 누나들, 아마 중학생 같아요. 중학생 같은데, 지금은 불행하게도 이런 모습 보기 힘듭니다. 너무 인구가 줄고 젊은이들 없죠. 애 울음소리 끊긴 지가 오래됐습니다. 경북 고령군 우곡면 면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렇습니다. 특히 이 물은 완전히 지금 이런 강이 아니고요, 풀밭으로 바뀐 지가 오래됐습니다. 오래입니다. 그 물 이야기를 하려면 물에 관련된 용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 이름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허준 동의보감에서 33종의 물 이름이 있고, 특히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이 있는데, 물은 물이라 하기도 하고, 영어로 water, 물 숫자 H2O죠. H2O. 근데 우리는 보통 내추럴 미너럴워터라고 생수 삼국지죠. 이 물을 그대로 번역하면 천년 광천수. 이 말이 굉장히 좀 우리한테 많이 쓰지 않는 용어죠. 용어인데, 천년 안반수라는 얘기를 대체적으로 많이 하는데, 원칙적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내추럴, 천년, 자연, 미네랄 워터라는 게 광천, 광물질이 녹아 있는 샘의 물. 광물질이라는 게 미네랄입니다. 미네랄. 이걸 또 모기질이라 하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원래는 환자로 옮기면 이렇게 옮기는 게 적당합니다. 근데 전혀 안반수라고 보통 많이 쓰는데 적절하지 않다. 근데 이 말을 그대로 옮기면 정말 좋은 말이겠죠. 샘물이면 샘물. 예. 샘물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이 내추럴 미러트라는 말을 그런 거 우리는 잘 모르고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말이 있는데. 그런데 먹는 샘물이라는 희한한 용어가 생겼습니다. 1997년이죠. 먹는 물 관리법이 생기면서 그냥 뭐 우리는 생수라고 하죠. 생수. 생수의 제조와 판매를 허용하면서 그때부터 이 생수 이름을 뭐라 하지? 하니까 이걸 생수라고 허용하려고 하니까 그럼 다른 물은 사수냐? 공무원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적으로 창조한 이름이 먹는 샘물. 원래는 이게 아름다운 샘물인데 이걸 용기에 담아서 판매용으로 상품화했다. 막 이런 뜻으로 알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물이란 말이 있죠. 줄이면 샘이기도 하고 샘터라고 불러도 되죠. 그런데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대적으로 보면 이제 우물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샘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음수대를 현대적으로 샘으로 봐도 좋겠다. 그리고 또 이 공무원들 우리 주변에 있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이거에 뒤쪽에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이제 칸슈타트 구역에 있는 이 샘입니다. 샘. 할아버지가 손으로 물을 받아 마시고 있는데 애들이 여기서 막 뛰놀다가 달려와가지고 이렇게 인상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할아버지가 손으로 받아 먹는 것도 인상적이고 두 번째는 여기 입대고 몸통으로 무슨 지작물이 되어 있죠, 그죠? 이게 그다음에 이 물은 이게 누가 틀은 게 아니고 계속 흐르는 물입니다. 뭐 계속 물이 재충전되고 순환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다 잠궈 놔요. 물은 흘러야 생명력을 가지거든. 여기 아주 인상적인 부분은 24시간 흐른다. 그리고 여기에 사진이 좀 더 있는데 아주 멋있는 조각품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런 샘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런 샘터, 이런 우물, 또 이런 음수대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여기서 질문 하나. 수인성 전염병 아시는 분? 전염병 어떤 게 있죠? 예? 어느 분이 얘기했어요? 성함이? 예, 콜레라. 예, 콜레라. 맞습니다. 선생님 나중에 책 한 권 드릴게요. 처음 맞춰주셨어. 또 장티푸스 이질, 이 세 가지를 수인성 전염병을 하죠. 뒤쪽에 있습니다. 있는데, 근데 이게 수인성 현대병이라는 말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현대병이란 염소의 폐, 염소. 이 염소는 인류가 발견한 물질 중에, 원소 중에 가장 강력한 표병력, 산화력, 살상력을 갖고 있습니다. 표병력이라는 것은 어떤 색깔이 있는 걸 이제 하얗게 바꾸는 그런 거고, 산화력이라는 쇠 같은 건 막 이렇게 삭혀요. 삭히는 이 산화력, 강력한 산화력. 살상력은 죽입니다. 예. 주로 이제 요즘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죽이고, 또 일반 세균, 대장균, 강력합니다. 이런 강력한 이 물질이
어찌 이게 사람한테 해롭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대하는 건 참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염소가 범인이다라는 책을 쓴 이제 조셉 프라이스라고 미국에 있는 가정의학자인데, 여기가 할 때는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원인이다. 탈모 변색, 아토피성 피부염, 이거는 이제 다른 일본 학자가 염소수돗물이 이 질병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염소 자체가 그런데다가 염소로 물을 소독하고 나니까 염소 소독 잔류물이 나옵니다. 남습니다. 많은 잔류물이 많이 남는데 그중에 트리알로메탄, 클로로포럼, 포름알데히드, 할로아세틱 애시드 뭐 등등, 이게 주로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내용. 근데 암뿐만 아니고 치매와 유산에도 영향이 있다라는 게 이제 학자들의 연구 결과로 이렇게 종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더 심각한 게 우리 환경 호르몬이죠. 이거 한 2년 전에 경험을 했었죠. 낙동강에서 과부라 화합물이 수치, 기준치 이하로 나와가지고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죠? 3년 정도 됐겠네요. 그때 시장 선거 때였으니까 한 3년 정도 됐겠습니다. 이게 이제 환경 호르몬이라는 게 뭐죠? 호르몬도 아닌 게 호르몬 행실을 하는 겁니다. 그죠? 몸 안에서. 그래서 몸의 신진대사는 모든 걸 교란하는 거예요. 내분비계를 교란하는 물질이죠. 이에 따라서 이 불임의 수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결혼 안 하는 사람도 많지만 젊은이들이 의외로 불임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들이 원인인 불임이 많습니다. 기형아, 그 다음에 성조숙증, 사춘기도 아닌데 2차 성능이 막 나타나고 막 그런 애들이, 그런 고민하는 애들 주변에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 다음에 이게 탈수, 이것도 참 중요한 부분인데, 탈수가 또 많은 그 질병의 원인이다. 벤멘겔리치라는 본인이 쓴, 이란 분인데, 쓴 책인데, 지금 우리 여기 오늘 많이 오셨네요. 대부분 탈수 상태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죠? 현대인 90%가 탈수 증세를 갖고 있다, 앓고 있다. 수돗물이 그러면 수돗물 훌륭한 물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물이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수인성 전염병을 없앴고, 또 이렇게 해서 인류 수명을 20년 이상 늘렸다. 이렇게 곧잘 얘기합니다. 또 산업화, 도시화. 지금 우리 살게 된 것도 이 도시가 큰데 그냥 우물만 파가지고는 용수 해결이 불가능했죠. 그리고 지금의 상수 보급 시스템이 전 세계가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류 이승의 최대 발명품이다, 수돗물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수돗물 역사는 근데 돌이켜보면 한 200년 됐습니다. 물론 로마까지 치면 더 오래됐지만, 그 로마는 아무런 조치를 안 했고, 여과라는 이런 기술을 도입한 게 이게 한 200년 영국에서 시작됐는데요. 완속사라는 건 모래로 물을 전체를 흘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걸러내는 완속사 여과법. 이거 왜 미국에서는 급속사 여과법 이런 거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도 초기에 완속사 여과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염소소독이라는 염소. 이게 1933년 영국에서 제일 처음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는 70년대에 시작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생각보다 한 40년, 60년, 그렇게 오랜 역사가 아닌 겁니다.
이게 1908년 똑도소원지 이제 이 영국 사장이 이걸 했는데 나중에 일제 곧 강점이 되니까 이걸 이제 일본이 뺏어가죠. 자기들 사지만 사실상 뺏어갔다. 그랬어요. 이렇게 훌륭한 수도물인데 그런데 이제는 우리 그 상수 보급률이 100%거든요. 그런데 이 수돗물 불신도가 95% 이상입니다. 어떡하죠? 이거 이대로 뭐 그냥 뭐 그렇거나 말았거나 아이고 뭐 참아야 될까요? 참고 견뎌야 합니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수돗물 불신은 옳은가? 염소소독이 말씀 들어봤고 화학물질만 보면 이렇습니다. 세계에는 이만큼 매년 2,000종이 추가되고 우리나라의 경우 35,000종이 하는데 매년 200종이 추가돼요. 수돗물 속에는 우리나라 수돗물 낙동강물은 2,000여 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수돗물은 3,000여 종이 있대요. 그런데 우리가 관리하는 수돗물 화학물질은 1,500여 종이다. 이게 어떤 우리 기술로 통해 현대적인 기술을 통해 물 속에 있는 이 화학 물질들을 제거할 수 완벽하게 제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방법은 종류마다 하나 닦겠도록 해서 제거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수돗물 먹으면서 화학 물질을 먹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먹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정수기로 끓는다? 안 돼요. 끓인다? 끓이는 건 당연히 안 되죠. 끓이면 염소는 좀 증발하죠. 염소 증발 이외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그대로 물은 그대로입니다. 이런 물, 그래서 수돗물 불신하는 건 정당하다고 저는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수돗물 불신하는 건 당연하고 정당하다. 정당합니다. 정수기 물은 어떻겠습니까? 정수기는 법상 정수기는 먹는 물이 아닙니다. 먹는 물 관리법에서 정수기 물의 어떤 기준도 책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왜? 정수기는 공산품이라는 거죠. 공산품이니까 너가 소비자가 공산품을 사서 마시는 거기서 어떤 물이 나오든 정부가 관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 너가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겁니다. 법상 무료 안 해요. 어떤 기준도 없습니다. 다만 학교나 병원 이런 공공용의 경우는 검사를 6개월마다 1년마다 합니다. 하는데 그마저도 이 먹는 술 기준 한 60여 종이 되거든요. 다양하게. 그런데 67종이죠. 요 총대장균군과 색도만 검사합니다. 요건 뭡니까? 화장실과 가까이 두지 말라는 거죠. 색도로서 이게 물이 색깔이 좀 이상하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야말로 소뚜껑으로 절하잡는 그런 기준이에요. 그런 걸 우리 아이들이 먹고 있습니다. 미네랄이나 모든 물질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나쁜 화학물질 그러려고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전부 산성으로 강산성소로 바뀝니다. 이게 물이. 이 물이 어느 정도로 강하냐 하면 pH 6.5 미만을 보통은 산성비라고 하는데 정수기물은 5.5, 4.5, 심지어 4.5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먹는 물 관리법은 4.5까지도 물을 마셔도 된대요. 5.6에 4.6 같으면 이게 1차이죠. 그러면 한 몇 배 차이 날까요? 더 마시면 10배 차이. 10배로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로고 이적소 이게 계산한 공식이 있습니다. 이런 물을 먹을 수 있는 물이라고 그냥 이렇게 방치해 두고 있는 실증입니다.
그럼 약수는 어떻겠습니까? 불행하게도 이게 주변에 없죠. 페놀 사태 이후에 대거 폐쇄했습니다. 예, 조사해보니까 일반 세균 나오지, 대장균 나오지. 당연하거든요. 자연에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죠. 다 끌어붙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 수성구 여기도 약수가 없어요. 예전엔 이 용주봉 같은 데 있었거든요. 다 끌어 못 먹는 물, 이 물은 먹을 수 없습니다. 딱히 다 폐쇄해둔 상태입니다. 그것도 다른 대안이 있는데 몰랐어요. 이렇게 폐쇄를 해버렸습니다. 동산 가가지고 생수 사들고 가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거 물 한 잔 떠먹는 게 그렇게 맛있었는데 이 말을 했네. 있어도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진짜 약수는 우리 그 이야기는 다음에 경북에 한 30여 개 약수를 조사를 해봤거든요. 근데 대부분 약수가 아니에요. 지표수입니다. 그냥 지표수. 제대로 된 약수는 뭐 봉화의 오전 약수, 뭐 청송의 달기 약수, 울릉도의 나리 약수죠. 한 6개 정도는 제대로 된 약수가 있는데 나머지는 조사를 해보니까 경북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이 조사를 했는데 제대로 된 약수가 잘 없다. 대부분 지표수에 불과하다. 이게 이제 감노수입니다. 감노수, 감노. 영천 은혜사인데요. 중에는 여기도 한 20, 절마다 절을 동화사부터 해서 석굴암까지 쭉 절을 조사해보니까 그래도 이게 은혜사물이 제일 좋더라고요. 책에는 구체적으로 있는데 여기까지 얘기하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사찰들 다 이게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감로수 90%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전부 지표수고 막 오염으로 원에 노출돼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아까 전에 보셨죠? 이거 예? 물잔 과연 이걸 아까 독일 스투가르트 할아버지 손으로 마시고 여기에 뭐 어떻게 세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예? 이거 저는 없애야 된다고 합니다. 바로 이게 이제 비시, 그 프랑스 비시의 마트인데요. 예. 이 아가씨가 이 안에 이게 뭘 같습니까? 이게 물잔입니다. 물잔. 물잔이고, 여기 보리집은 아니고, 만든 물컵집인데 되게 인기가 있어요. 그래도 저도 이 취재 갔다가 차도 재밌었어요. 이게 선물로 많이 사와서 좀 해주고 했는데, 프랑스 BC 여성들은 핸드백 속에다 이렇게 물컵을 휴대하고 다닙니다. 곳곳에 음수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이렇게 자기 컵으로 마십니다. 아니면 옆에 자판기가 있기도 해요. 종이컵 같은 거.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한데. 이제 건강에 좋은 물은 그러면 어떤 물일까요? 여기에 이제 일단 깨끗해야 되겠죠. 오염되어 있는 물은 안 되겠죠.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두 번째가 알칼리성이어야 되고, 세 번째가 미네랄이 풍부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다행히 우리 자연은 하늘에서는 산성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조금만 내려서 조금만 이렇게 계곡을 흐르거나 산에 흐르면 이게 또 희한하게 약알칼리성을 바뀝니다. 이 자연의 힘이라는 게 오묘한데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는 합니다. 한데 이 속에는 그러나 미네랄이 많이 녹아있지는 않습니다. 지표수라는 게. 금방 하늘에서 내려가 조금 이렇게 흘러내려서는 있기 힘들거든요. 더 신기한 거는 이겁니다. 인간의 피와
지구의 천연광전수, 내추럴 미너럴 워터는 pH 7.4 안팎의 약알칼리성이다. 그럼 약알칼리성이라는 건 대충 이제 7.1에서 8.5까지도 보는데, 뭐 대충 7이라고 생각하시면 7대가 약알칼리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거의. 이게 대구에 이제 동료물 되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한 25개소를 이렇게 조사를 했거든요. 검사를 해보니까 평균이 7.4가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건강한 사람의 몸의 피가 7.4거든요. 그거와 이게 천연광천수가 똑같아요. 정말 이게 결국 마스크를 하고 있어서 이게 접니다. 지구에 비가 내렸단 말이에요. 녹이고 흙을 녹이고 돌 사이를 흐르면서 한 100m 속에 내려가니까 pH 7.4. 제가 술도 좋아하고 뭐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험한 것도 먹어요. 먹는데 먹고 나면 그 피는 그런데 7.4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건강할 때는 건강해지지 않으면 이제 산성화가 됩니다. 산성화는 만병의 뿌리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습니다. 섭씨 4도 비밀 이거는 뭐 이게 할까요? 섭씨 4도는 이때가 가장 이게 밀도가 높고 비중이 큽니다. 그러니까 물이 가장 강하죠. 강한데 그래서 이때가 그래서 우리가 냉장고의 냉장실 온도를 4도로 맞추거든요. 그 이유가 이때 물이 가장 강하고 그래서 우리 뭐 야채나 이런 게 오래 신선도를 유지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4도를 맞춥니다. 외국에서 고기 같은 거 이게 수입할 때도 이 냉장실 온도가 4도입니다. 꽝꽝 얼려 안 오거든요. 얼리면 고기가 맛이 없고 또 그게 그게 섭씨 4도의 비밀이라고 적어놨고 우리 몸에는 70여 종의 미네랄이 필요로 합니다. 미네랄 아시죠? 뭔지?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화학에서 화학 기호로 많이 공부를 했던 그게 미네랄인데 건강에 좋은 물은 약알칼리성 물에다가 미네랄이 풍부한 물이다. 미네랄, 광물질 미네랄. 미네랄은 미네랄이나 비타민 이런 걸 보영양소라고 조절 영양소, 보영양소라고 하는데 이 칼로리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먹는 뭐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은 이 칼로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영양소로 하는데 그러나 그 주 영양소보다도 오히려 이 부영양소가 건강에는 더 중요하다. 절대 더 중요하다라는 말보다는 절대 중요도가 작지 않다,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역할들은 참 많습니다. 몸에 하여튼 이게 산화알코올도 혈압 이걸 인체의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항상 그렇게 유지하게 하는 라고 하는데 그걸 유지하게 하는데도 이 미네랄이 큰 역할을 한다. 그 중에서도 이제 칼슘과 마그네슘. 우리 그 생수 사면 뒤에 있는 게 칼슘, 마그네슘 또 뭐가 있죠? 아시는 분? 불소도 있고, 불소도 있고, 나트륨, 칼륨. 칼륨이 있죠. 그게 다, 네 가지가 다 알칼리성입니다. 알칼리성. 우리는 뒤쪽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나트륨 자꾸 소금, 우리가 저염식 좋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트륨도 역시 이 알칼리성, 이 몸의 산성화를 막아주는, 그러니까 물을 알칼리성을 만드는 미네랄이다.
그래서 천일염 같은 거는 건강에 좋대요. 다만 이 맛소금 이런 거는 바닷물을 전기후분해서 만든다고 하네요. 이런 거는 몸에 아주 안 좋다고 식품영양학자들이 그렇게 먹지 말라고. 천일염이나 구운 소금. 그러면 이게 그 소금에 있는 나쁜 물질들이 다 좀 이렇게 제거가 된다고 하네요. 나트륨도 아주 중요한 알칼리성 미네랄이라는 걸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칼슘, 마그네슘 이 결핍도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연구 교수 각 대학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많이 그래서 우리 요즘 애들 키는 굉장히 큰데 푹 쓰러지면 이게 자꾸 다리가 잘 부러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결국 결핍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골다공증 결석의 원인이라고 칼슘, 마그네슘 결핍이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천연 광천수에 칼슘, 마그네슘이 많으면 그러면 그 물을 먹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체에 필요한 칼슘과 마그네슘의 10 내지 30%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100% 해결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미네랄에 대해서 그동안 언제부터 이게 20년 전만 해도 미네랄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없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전혀. 그리고 우리는 이걸 고미네랄물 이걸 우리가 경수라고 했는데 일제가 들여온 용어인데 이게 나쁘다. 일본에는 이게 고미네랄물이 없습니다. 왜? 화산지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제주도 여러분 좋아하는 삼다수 얘기할 때 잠시 말씀드리겠지만 거기는 지질상 고미네랄이 없거든요. 없으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우물물 먹어보니까 저거 입맛이 안 맞아요. 우리는 고미네랄이거든. 그래서 너그 물은 나쁘다. 그래서 너는 나쁜 물을 먹어가지고 티미하다. 그러니까 너가 우리 지혜로운 우리 일본인의 지배를 받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도 기준, 이게 경도 기준이라는 게 경도로 미네랄을 규제하는 겁니다. 규제. 이거 이상의 물은 못 먹는 물이다. 지금 우리 법이 그렇습니다. 한때는 300이었는데, 이 생수의 경우, 경도를 300mg per 리터, 1리터에 300mg. 지금은 이제 1000까지 높여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래도 이게, 이 법 때문에 생수를 개발을 못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과거에 300일 때는 경상도 물은 300 이하 잘 없습니다. 경상도 물이 고미네랄이거든요. 그래서 대구, 경상도에 한때는 이게 생수 공장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화강암지대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 미네랄 규제 때문이었다. 이게 일제법 그대로, 일제수도법 영향이에요. 일제수도법에서 300으로, 경도 300으로 규정해 나왔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수도법 만들면서 300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먹는 물 관리법 만들면서 그대로 뺏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300을 규제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대구도 역할을 했었습니다. 1000으로 올리는 데는 500에서 1000으로 올리는 데는 대구에서 환경부에 막 건의를 막 했었어요. 왜 대구 물을 못 먹는 물로 누가 얘기하느냐? 500이 넘으면 안 된다는 못 먹는 물이라는 근거를 대라. 이렇게 투쟁했어. 그걸 1000으로 올렸습니다. 저도 역할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구 물은 다 웬만하면 95% 이상 파도 먹을 수 있는 물로 이 경도 규정을 안 받습니다.
미네랄 마케팅은 이제 칼슘을 알약 약국에서 팔더라고요. 예. 그 실리카라는 거 이것도 침이 완한다 하고 황산 이온이 다이어트에 좋다. 셀레니움 푸른빛 마법사라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 다 외국 이야기예요. 외국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어떤 어디에서도 제가 아는 한은 제가 물 관련 책을 100권 이상 공부를 10년 가까이 100권 이상 읽어봤지만 이런 걸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셀레늄과 이 황산 이온 이것도 우리 먹는 물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 규제를 하네요. 외국에서는 좋다고 하는데 우리는 규제를 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열받으라고. 아베가 이렇게 노부유키라는 마지막 총독 이놈이 패망하고 도망가면서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00년 전에도 너가 우리 집에 그 식민교육에 그 잔재 못 벗어날 기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 식민지 시대에 이 동아일보 지성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읽어보십시오. 경성에는 연수가 없다. 연수 좋다는 고정관념에 경수는 완전 진짜 나쁜 물인데 피부에 독약과 같답니다. 우리 수돗물 가지고 이렇게 씻으면 독약이래요, 피부에. 일제시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알레 경수가 재미가 없습니다. 옛날 고문인데, 그죠? 뿌득뿌득하여 때가 잘 빠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제가 그렇게 물은 나쁜 물이라고 가르치고, 우리 언론이 그걸 또 전 국민에 퍼뜨리고, 그래서 여러분의 머릿속에도 그대로 지금 잔재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환경보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자원공사든 수돗물 정책하는 사람들 들어가가지고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경수에 대해서 수도 관막힘의 원인이다 라고 하고 나쁜 물. 그럼 미네랄 나쁘다는 거잖아요. 건강에 좋은 물은 아까 말했네요. 그럼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그게 땅 깊은 곳에 있는 천연광천수입니다. 우리 땅 깊은, 특히 대한민국 금수광산 땅 깊은 곳에 이보다 더 너무나 좋은 물인데, 이건 또 미네랄로 따지면 완전 식품이에요. 왜? 지구가 미네랄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결국 땅과 바다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90%는 또 땅이에요, 땅. 땅이 만드는 것인데, 근데 거기에 인간이 의지해 살고 있단 말이죠. 땅에서 물로서, 그 다음에 식물이 자라서 우리 식품을 먹고, 또 동물이 그걸 먹으면 또 우리 동물을 잡아먹고, 그래서 그게 미네랄이 순환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땅이 갖고 있는 미네랄이 신기한 거는 땅에도 칼슘과 마그네슘이 많습니다. 미네랄 중에 특히. 우리 인체에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게 칼슘과 마그네슘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필요하거든요. 물속에 가장 많거든요. 물속에 천연광천수에 그게 많은 거는 결국 땅에 많으니까 많이 녹아서. 그리고 몸에 필요한 게 모든 게 다 있어요. 모든 미네랄이 땅에 다 있습니다. 물 속에 다 있는 겁니다. 그걸 땅 속에 다 있는 겁니다. 그걸 물이 다 녹이죠. 그게 내추럴 미네랄 워터이고 우리의 샘물입니다. 샘물. 70여 종의 미네랄 중에서 많이 필요한 미네랄도 중요하지만 아주 미량 필요한 미네랄도 참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 미네랄 역할은 수백 가지가 되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좋은 생수는 어떤 것인가? 삼다수와 백산수와 빙하수가 최악입니다. 아까 너 보니까 삼다수 갖고 계시던데.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 천연광천수는 땅 밑에 있는 물은 우리 약알칼리수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품질 비교는 이게 미네랄로까지
밖에 비교가 안 돼요. 이것만으로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왜 삼다수 백산수가 최악이냐면 이 화산지대이기 때문에 화산지대 물이 숭숭숭 내려가서 미네랄도 저 밑에 우리 100m 내려가는데 우리는 그때 이런 대구 같은데 뭐 50년 걸리면 걔들은 10년만 쫙 내려가거든요. 물을 녹일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 고미네랄이 없는 이유도 화산지대. 일본은 지금도 110개에서 200개의 화산이 막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활화산이 있거든요. 전체가 일본 전역이 그 화산지대를 보면 됩니다. 제주도와 일본과 하와이가 물을 조사해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백두산 화산지대거든요. 여기 조금 높아요. 삼다수보다. 빙하수. 야, 수많은 수억금년이 된, 수억년이 된 빙하가 녹아 있으니까, 그 물 굉장히 좋겠지. 정말. 빙하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하늘에 내리는 비와 눈으로 그게 쌓였잖아요. 그 하늘에 내려오는 동안 미네랄을 녹일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거의 정류수입니다. 예. 그리고 요즘 롯데마트에 가니까 뭔데, 어디더라? 네덜란드 빙하수인가? 이 미네랄을 보면요. 거의 제로. 거의 정류수에 가깝습니다. 그걸 비싼 돈을 주고 사먹는 건 그냥 무지한 이야기다. 삼다수 사먹지 마십시오. 근데 백산수, 삼다수 이게 지금 우리 생수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예. 경상도 생수가 좋습니다. 불행하게도 잘 없습니다. 청도 샘물이 있고, 저기 소백산수, 2군데 정도 가는데, 거기도 다른 데가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높은 미네랄은 아니더라고요. 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좋은 이유가. 결국 그 수질은 지질에 따라 달라지는데, 제주도가 안 좋은 거는 화산지대이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70%는 화강암 지대입니다. 경상도 요 지역은, 경상 남북도, 대구, 부산 일부 이 지역은 태적암 지대거든요. 우리 옛날 어른들 청석지대라고 할까. 그러니까 이게 물이 내려오는, 이게 흘러내린 온갖 물질을 이렇게 내리는데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막 다양한 그 미네랄 녹이거든요. 그래서 고미네랄입니다. 대구에 100m만 내려가면요. 평균으로 따져가지고 세계 최대 최고 생수로 하는 에비앙보다 좋습니다. 평균적으로. 500 가까이 돼요. 에비앙이 한 350, 300 이렇게 되거든요. 그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월등한 그 물을 가지고 있다. 라는 이제 대구에 자부심 가져도 돼요. 물에 대해서는. 그런데 활용하고 먹고 있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이거는 이제 코롱 음악당, 시간이 많이 됐네요. 코롱 음악당에 이제 와가지고 이 태국의 총장인데 이게 동네 우물, 이 물도 아주 맛이 있습니다. 현명한 물 소비법이란 어떤 것인가?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정수기를 떼라. 정수기 물은 침묵의 암살자다. 물은 오늘 한 잔 먹었다고 바로 병이 오는 건 아니죠. 쌓이면 10년, 20년 쌓여서 그 질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침묵의 암살자를, 제 말이 아니고 손상대라는 작가가 기자 출신인데 만들어낸 말인데, 근데 아이들은 또 달라요. 어른들은 웬만큼 좀 먹어도 괜찮아요. 그죠? 근데 어린이들은 손녀들, 자식들은 굉장히 여기에 나쁜 물을 먹으면 아까 전에 말했던 성조숙증이든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나쁘다. 생수는 웬만하면 싼 거 사 먹으면 됩니다. 어떤 생수가 좋으냐 묻지 말고. 왜? 삼다수, 백산수 비싸거든요. 나머지는 중소기업 제품들이 드립니다. 그 물이 차라리 싼데
미네랄 비교를 해보면 더 높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기름 마시는 건데, 이 타 지역에서는 이런 말 못 합니다. 예. 대구니까 이런 말 할 수 있는 겁니다. 대구에는 11군데 상도사업본부에 들어가보면 11교소에 동네물이 있습니다. 있어요. 뭐 수성구도 있고 달서구도 많고, 수성구에 화랑공원, 수목 어린이공원 두 군데 있고, 대림생수도 있고요. 대구 가창에 대구교회라고 있던데 거기에 뭐 얘들이 겨울에 동절기에 사람 미끄러질까 싶어서 물을 잠가버려 가지고 떠먹는 곳인데 대구교회. 또 그거 한 번씩 저희 우럭에 가니까 이분도 주민들한테 오픈을 합니다. 예. 특히 대림성소에 가니까 여기에 맥반석이 많다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맥반석이라는 거는 거기에서 게르마늄 성분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 세계 최대 신비의 유물이라고 하는 루르드 샘물, 프랑스에 로마 교황청에서 뭐 거기서 병을 고쳤다 해가지고 이렇게 신비한 성모가 나타나고 막 이런 스토리가 있는 그 물을 조사해보니 게르마늄이 많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직접 조사를 안 해서 근데 게르마늄이 많대요. 그러면 근데 그게 가능한 게 앞산에서 쭉 내려와서 수성구로 넘어오는 이 산맥에 이 맥반석이 그렇게 많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가창 대림생수의 말도 거짓말이 아닐 것이다 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좋은 물을 자주 마시고 많이 마시라는 건데, 생각보다 이게 물 마시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나이가 들면 이게 기관이 좀 둔감해져서 특히 갈증이 와도 내가 목마른 줄을 몰라요. 그래서 더욱더 일부러라도 물을 마셔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꾸 먹다 보면 습관이 돼요. 또 먹는 물의 양이 아마 시험해 보십시오. 물의 양이 늘어납니다. 잠들기, 이거는 우리 우리 조상들이 지혜지 않습니까? 잠들기 전에 한 잔 먹으면, 뭐 자다가 뭐 혹시 이뇨 때문에 깨물었다, 이렇게 걱정이 잘 안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자면서, 빠져나가는 수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잔을 먹는 것은 돌연사 위험을 방지하는데 아주 좋은 거다. 일어난 뒤에 뭐 물 한 잔은 보약이다. 식사 전 물 한 잔 보통 어떤 사람은 20에서 30분 전에 마시라 하는데 이게 이렇게 뭐 30분 전에 밥 먹으니까 물 한 잔 먹자 이게 안 쉽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한 잔 물을 마신다면 식전에 밥 먹는 양이 줄어들겠죠. 들어보니까 이제 11개 물은 있다는데 생수도 저물도 안 좋고 수돗물로 먹으면 안 되고 정수기도 떼라 하고 어쩌란 말이냐. 지금 추구한 거는 길어 드시고 아니면 생수를 사 먹어야 된다면 가장 싼 거 사 드시고, 그리고 이제 물 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가. 민망히 비성급수시설이라는 게 이게 전국에 6,000개가 있습니다. 6,000개. 이 물이 근데 지금 그 관리가 엉망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전쟁, 테러, 그 다음에 천재지변 때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분이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부산에서는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음용수용 비상급수 시설이 403개나 있어요. 대구에는 수성구에 4개 있더라고요. 수성구만. 그리고 그거마저도 관리가 엉망이에요. 여기 연수기, 이게 뭡니까? 연수기.
연수기라는 게 미네랄이 나쁜 놈. 그 놈을 갖다가 걸러내는, 미네랄을 걸러내는 기계가 연수기거든요. 이게 다 달려있어요. 기가 막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경도로 지금 1000까지 높아졌는데, 한 300 되는 경도도 이렇게 해가지고 20 만들어 놨더라. 놓고 있어요. 수성 고민운동회가 20 정도 되더라고. 예. 이걸 부산에 300개라면 우리는 한 300개 정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300개 약수도 생기는 겁니다. 이거 정부가 바꾸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만 관심 가져주십시오. 우리가 연간에 먹는 물, 음용수 용은 2억 톤이면 됩니다. 사람은 하루에 2.5리터 묻어드시고 963리터. 그럼 결국 1톤만 있으면 되거든요. 먹는 물만. 근데 거기에 이제 국하고 뭐 착 끓여 마시고, 밥하고, 이 물까지 포함하면, 9리터로 기준을 잡아서 한 1억 6천 얼마인데 대충 2억 톤이면 충분하거든요. 2억 톤이라는 게 굉장히 많아 보이죠? 감이 안 오잖아. 그런데 수돗물은 현재 60억 톤, 지하수도 지금 40억 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2 내지 6%만 좋은 물로 확보하면 우리가 진짜 약수터,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좋은 물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마다 응수대, 아까 봤던 슈투트가르트의 응수대 같은 게 있어서 전 학생들이 그 물을 마시면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음수대를 또 주민들한테 개방하면 대부분 또 우리 3터 가까이에 있으니 이용하기가 매우 편하고, 요 정도 6,000개와 2만 개만, 이건 정부가 할 몫이고, 나머지 우리 주변에 공원이나 유원지, 관광지, 그건 그다음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5만 개가 많아 보이시죠?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지하수 공만 160만 개가 신고 허가된 시설만 160만 공이거든요. 전체적으로 한 200에서 300만 공이 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만 공은 정말 몇 개 안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대전에, 대전 여성 도서관에 있는 건데, 야, 대한민국 대단하죠. 이런 거 달려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도 호수 꼽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호수 꼭 하면 안 되거든요. 그냥 흐르는 물. 근데 대신 여기는 이 24시간 흘립니다. 잠그지 않고. 이렇게 한다고 물이 고갈된다는 이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된다. 우리나라는 아까 그런 이야기고요. 천연강수 공짜로 마시는 나라인데, 참, 우리를 산수국이라고 어떤 분이 표현하고, 참, 내 무릎을 쳤는데, 우리는 산유국이 아니라 산수국이다. 고유식물이 5,000종이 있고요. 그 중에 2,600종이 식용이고, 1,200종이 약용이에요. 영국이 이게 고유식물이 800여 종밖에 안 된답니다.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예요. 이 식물만 봐도 1,000여 명이 했고, 그래서 여기 고려인삼 심으면 고려인삼 이거 중국에 가져가면 전혀 약효가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산삼도 캐나다 같은 데서 막 이렇게 크게 있거든요. 약효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희한한 땅이에요. 금수강산이 해양 샘성수는 이제 아까 맛소금 처음 얘기하던 똑같습니다. 이게 물을 증발시켜가지고 미네랄을 만들어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이 해양심성수 지금 독도에다 만들어놓고 좀 서해안에 막 해양심성수 단지를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입니까? 중동의 사막지대가 해야 될 일이지. 우리 같이 이렇게 풍부한
70%가 산이고 골고리 막 시냇물이 흐르고 땅속에는 질 좋은 천연강소지가 저런 데에서는 선택할 정책이 아니다. 향심성수가 그런 데 보면 생수가 또 비쌉니다. 왜? 원가가 많이 되니까. 제향심성수 사드시지 마십시오. 결론은 다 말씀드린 거고요. 드렸네요. 국가의 천연강수 공급을 요구를 하자. 이건 우리 권리입니다. 국민의. 우리 땅이 물의 주인은 우리거든요. 그리고 국가는 이런 좋은 물을 마시는 환경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